관성적으로 그냥 정치 입문에서부터 이 조중동의 사설을 리딩하면서 이야기를 해왔던 정치를 해왔던 이런 분들은 아직까지 좀 관성적으로 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마저도 이제 와서는 이 당원들의 여러 목소리 이 성토를 또 귀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는 당원 주권의 분위기 속에서 많이 옅어졌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당원들의 지지 그리고 현재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아니 2030 세대가 민주당의 2배예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그러니까 아무리 이 레거시 미디어들이 떠들어봤자 이 레거시 미디어 소비하지 않는 지지층들 우리가 굳건히 잡고 가야 될 산토끼들은 아 지금 지도부 체제 지지하고 있구나. 아 조사를 통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원내의 국회의원들의 어떤 정보 소비 방식이 변했다라고 하는 거 하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한동훈은 진짜 가망이 없다라고 하는 게 드러난 거예요. 이번에 사실 김도읍 의원이 나름 선방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동훈 선긋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점식 의원이 아니라 김도읍 의원을 찍었던 의원들조차도 반 한동훈 스탠스를 취했기 때문에 그나마 표를 준 거예요. 김도읍 의원이 실제로 1년 동안 한동훈 복당 논의할 바가 아니다. 새 지도부 꾸려지면 새 지도부가 논의할 바다. 이렇게 입장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구도를 봤을 때 정점식 의원을 안 찍은 사람들조차도 반 한동훈 정서가 매우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 한 번 더 확인이 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원내대표 선거 결과 저는 그냥 7글자로 정리하겠습니다. 길게 말할 거 없고요. 네. 한동훈 사망 선고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얼씬 더 거르지 마라. 라고 총의가 모아줬고, 정점식 의원이 인터뷰에서 말했죠. 지금 복당 문제로 당을 분열로 몰아가면 안 된다. 그 한동훈 이퀄 분열이란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분열의 아이콘 한동훈에게 국민의힘 의원들도 철퇴를 내렸다로 정리하고 저희가 여기에 숨어있는 다양한 뜻들 그리고 오늘 의총 현장에 배현진 의원과 박정훈 의원이 왔게요 안 왔게요? 안 왔다고 합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또 매일신문의 후속 취재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나 지금 배현진과 박정훈은 대체 이 중차대한 시국에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을 비워두고 어디로 간 것인가 등등 또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관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새로운 뉴스가 우리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는데요. 투표용지를 지금 적게 준비해서 이 사단이 난 거잖아요. 그런데 국회에서 뭐 특검이고 국조고 하기 전에 회의록 가져와라. 네. 너네 무슨 근거로 이거 투표용지 이렇게 적게 냈냐 했는데 선관위가요. 회의록을 못 제출하겠다고 버텼대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회의를 안 해서 회의록을 못 준 거래요. 동아일보 단독 기사입니다. 오늘 새벽 4시에 올라왔는데요. 투표용지를 줄이고 인쇄를 감축하는데 책임 있는 선관위원들이나 고위급들의 회의 한 번 없었다. 박사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게 투표용지잖아요. 그러니까 투표용지를 그동안 60%, 70% 유권자의 한 70% 정도를 인쇄하던 거를 갑자기 50%로 확 줄이는 결정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정말 이 기본에 해당되는 변화를 중차대한 변화를 하는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것들이 회의 한 번 안 하고 그냥 누군가가 그냥 단독으로 결재하고 집행해버렸다는 거거든요. 그 누군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집행한 자가 누군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뭐 그래봤자 뭐 선관위 사무총장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선거관리위원회라고 그러잖아요. 선거관리위원회 그러고 선관위원들을 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요한 결정은 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들이 회의하고 합의해서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장관급이긴 하지만 거기 사무총장은 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의 결정을 충실히 집행해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가장 중요하고 기본에 해당되는 투표용지 감축 결정을 하는데 회의 한 번 안 하고 그러니까 회의록이 남을 수가 없는 거지. 회의가 없었으니까. 이런 사태를 이것들이 추궁받으니까 처음부터 그냥 실토했으면 또 몰라. 못 준다고 했다가 결국은 없다로 돼버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 선관위는 그냥 놔둬서는 안 돼요. 예, 이미 공중분해 돼버렸지만 어쨌든 확실하게 해체하고 끝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회의를 했으면 여러 명의 의견이 있었을 거고 그렇죠. 거기에 한두 명이라도 정상인이 있으면 아 이거 위험한 거 아니에요? 이러다 큰일 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드러난 사실 국민의힘 우세 지역에 중점적으로 투표용지가 없거든요. 이거 문제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강행하면 그게 기록이 되면 나중에 발목이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 근데 저는
회의 없이 이거를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최소한 상임선관위원, 지금 중앙선관위원장 대행을 하고 있는 위천환이 이재명의 사시 동기입니다. 같이 고시 공부하면서 밥 친구였다는 말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무총장. 그러니까 그 급의 고위급이 아니면 회의 한 번 안 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내리는 게 불가능해 보이는데 박민영 대변인 네. 회의 한 번 없었다 이거 어떻게 봅니까? 그 지시를 내린 누군가가 있겠죠. 어쨌거나 결정은 됐는데 회의 한 번 안 했다 그러면 어쨌거나 선관위가 컨트롤 타워가 있는 조직 아니겠습니까? 법관들이 겸직하는 선관위원들이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조직인 건데 만약 그런 사람이 특정된다고 한다면 당장 배임 횡령죄로 고발 들어가야죠. 왜 그러냐면 아니 110% 예산 청구했다면서요. 투표용지를 유권자 대비 110% 인쇄를 하겠다라고 정부에 돈은 받아가 놓고 50%만 인쇄를 했는데 회의록이 없다? 결정한 주체를 확인할 수가 없다? 이거 100% 특검을 통해서 규명을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누가 지금 그런 지시를 해서 이런 사태를 유발했는지 그리고 왜 돈은 2배 넘게 받아가 놓고 절반도 안 되는 분량만 인쇄를 했는지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규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선관위가 존재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이 자인한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관위가 하는 역할이라고 해봤자 선거 기간에 투표용지 관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뭐 대단한 거 하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지방 공무원들, 각 부처 공무원들이 다 객출돼가지고 차출돼가지고 나와서 일합니다. 아르바이트생들, 참관인들이 다 관리 감독하지 선관위가 하는 거라고는요. 그냥 가가지고 아유 선거법 위반입니다, 아닙니다. 그 잘 알지도 못하면서 대충 유권 해석해가지고 말 다 다르고 그거 하는 거랑 투표용지 그 인쇄지 배달 나르는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 똑바로 못해가지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대체 상설기구로서의 헤드쿼터의 선관위 존재가 왜 필요하냐라고 하는 당연한 의구심을 갖게 만들고 아니 투표용지 관리 하나 자기 주어진 역할 하나 똑바로 못하면 우리가 왜 그 수천 명 가족경영회사 선관위를 국민들이 혈세 들여가지고 먹여 살려야 됩니까? 왕조국가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번 건으로 선관위의 존재 자체 의미가 다 부정당했다고 보고요. 폐지, 해체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그 전제로 당연히 특검을 통해서 이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 지금 선관위의 장관급 자리가 2개 있잖아요. 네. 하나가 장해찬 최고위원 말씀하신 그 상임위원. 상임 선관위원.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사무총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 선관위원들은 상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노태학이 선관위원장도 상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 조직에서는 제일 핵심적인 자리가 상임선관위원 위철환이. 그다음에 선관위 전체 조직에 있어서는 제일 높은 자가 사무총장. 요 둘이거든요. 요 둘이가 장관급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이가 결정을 했을 거예요. 둘이가 아니면 이런 결정을 해서 밑에다가 내려보낼 권한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위철안이거나 또는 이 선관위 사무총장 또는 둘이가 공모해서 이 결정을 회의도 거치지 않고 했다. 그리고 대형 사고가 났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이 주장을 한시바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위철한 사퇴해라. 그러니까 노태학 사퇴는 사실은 허수아비 물러나라는 거고 노태학은 이미 임기가 3월에 만료가 돼 있고요. 노태학이 물러나면서 이제 위천환이 중앙선관위원장 대행을 맡잖아요. 근데 위천환이 누구냐? 제가 말했지만 이재명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재명의 사시 동기 밥 친구랍니다. 이런 사람이 선관위의 모든 실권과 이제 명분까지 다 거머쥐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진상 조사를 하겠다, TF를 만들겠다, 뭘 하겠다 하는데 회의록도 안 줘, 회의도 없다고 해. 그러니까 위천환이 더 위험한 인물인데 국민의힘에서 노태학 사퇴가 아니라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렇죠. 위천환 사퇴하고 그 사무총장은 사퇴했거든요. 그러면 그 상임위원 추천을 야당이 하게 해달라. 야당이 책임지고 수습한 다음에 선관위 해체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민주당과 이재명은 이 사태에서 손 떼라고 주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일단 장관급 인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탄핵도 가능할 겁니다. 네. 탄핵 저희가 직접 추진 못하더라도 탄핵안 발의해서 민주당 압박해야죠. 노태학 선관위원장도 사퇴로 지금 꼬리 자르기 할 게 아니에요. 탄핵을 시켜야 됩니다. 사퇴하면요. 연금 따박따박 다 받아가거든요. 이게 지금 정의로운 상황인가요? 임기 6년 채울 거 다 채우고 3개월 초과로 수행을 했는데 6년 내내 받을 거 다 받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심지어 이런 대형 사고를 치고 물러나면서 연금을 다 받아간다? 이만큼 부정의한 사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지금 진보당 대변인이 허위사실 공표하고 있거든요. 노태학을 무슨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을 했다라고 하는 지금 가짜뉴스를 네. 예, 어이가 없습니다.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문재인 정권 때 임명됐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도 소쿠리
득표 같은 말 같지도 않은 정말 전대미문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서 당시 선관위원장이 옷 벗고 문재인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게 노태학 선관위원장이에요. 똑바로 좀 알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임기를 6년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은 선관위원장 임명에 일절 관여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관위원장 체제에서의 모든 책임은 지금 민주당 정권에 다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지금 국민의힘 특검 안에는 민주당 특검 추천권을 완벽하게 배제한 상태로 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빼야죠. 네. 민주당 지금 노태학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현재 선관위 체제를 만드는 데 주도를 했고 이번 근본 선거에서 선거 관리를 전담을 했던 이 어떤 이재명 체제에서의 행안부 등 지금 행정부들도 다 책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 여당이 이 특검과 선관위 문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주도권을 갖는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범인이 도둑 잡겠다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전적으로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이 위태한 그냥 위철한 그냥 도선 안 되지 않나요, 박사님? 당연하죠. 네. 예. 근데 저는 이번 6.3 민주화 운동의 열기를 노태학이한테 방향을 잡는 거는 말도 안 된다고 이미 두 분이 잘 설명하셨어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럼 위철안일 거냐 그러면 그것도 아니다. 그것도 아니다. 핵심은 뭐냐? 이재명이다. 예. 이게 뭐 법적으로 따지건 정치적으로 따지건 이 선거관리의 최종 책임자는 이재명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위철환이도 이재명과 사시 공부할 때 밥 친구니까 임명됐겠지. 뭐 다른 뭐가 있겠어요. 무슨 선거 전문가예요, 그자가? 그러니까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이재명이고 따라서 우리 자유파 저희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아가라 2+1 특별 할인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이 회사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자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010-9699-1144로 문자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이 또 국민의힘이 앞으로 투쟁을 해나가는데 최종적인 그 목표는 이재명으로 잡아야 된다. 실제로 재선거 있잖아요. 네. 형식적으로 따져보면 선관위가 선거 무효 선언하고 선관위가 재선거 하면 재선거가 되는데 선관위가 그럴 수 있겠어요? 네. 죽었다 깨어나도 선관위는 그렇게 못하지. 그 이재명이 허락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아니, 보면. 윤허를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별로 권한도 없고 이런 것들을 상대로 해서 백날 싸워봤자 뭔 소용이 있습니까? 이 싸움은 처음부터 끝까지 상대가 이재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이가 잔뜩 궁지에 몰려가지고 코너에 몰렸어요. 예, 지금 보세요. 지지율 툭툭 떨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네. 당 지지율 역전당하고 그런 상태에서 야, 난 잘 모르겠고 니것들끼리 알아서 해결해 그러고 훌쩍 유럽으로 나가버렸잖아요. 예정된 일정이긴 하지만 사태가 이 정도 되면 아무리 중요한 일정도 취소하고 국내에 들어와야 될 판인데 그럼요. 그러니까 완전히 꼬리 자르기 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구도 속에서 한 열흘간 이재명이가 안 보일 텐데 그런 상태 속에서 우리가 정청래를 상대로 무슨 특검 투쟁을 하고 위철환이를 상대로 해서 무슨 선관위 투쟁을 하고 이렇게 자칫 잘못 방향을 잡으면 한 열흘쯤 지나서 이재명이가 다 정리됐냐? 이러고 나타나면 사실 김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끝까지 모든 요구는 이재명을 향해서 이재명이가 전면 재선거를 빨리 결단해라. 그리고 이재명이가 위철환이를 잘라라. 위철환이도 사퇴하라고 얘기할 게 아니에요. 잘라라. 이재명이 들어 이 위철환이 잘라라. 그리고 이재명이 들어 선관위 해체하고 이재명이 너가 특검을 민주당 배제하고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특검을 받아라. 모든 결정권이 이재명이한테 있기 때문에 모든 우리 요구도 다 이재명을 향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좀 관점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싸움의 초점을 이재명한테 맞춰야 된다라는 박사님 말씀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너무 이상한 게 많아요. 광주 전남 10곳에서 득표수가 같다. 선관위는 우연이라고 하는데 광주 전남에서 민영배와 우리 국민의힘의 이정현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그런데 고흥구 금산면 광산구 송정 1동에서 민영배가 둘 다 1401표, 이정현 120표.
장성근 북하면과 한평군 엄담면에서는 민영배가 둘 다 606표, 이정현 57표. 여수 3일동과 신안 하이면에서 민영배 506표, 이정현 42표. 보성군 노동면과 신안군 8분면에서 민영배 356표, 이정현 42표. 화성군 이양면과 강진군 병영면에서 민영배 444표, 이정현 46표.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 민주당과 좌파 것들은 뭐라 하냐면 아니 어차피 민주당이 이기는 호남에서 왜 이걸 건드리겠느냐.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다고 봐요. 어차피 이기는 호남이니까 허술하다가 이 사단이 난 거 아니냐. 정말 치열한 접점지면 이렇게 숫자를 안 맞추고 한두 표 차이나 뭐 이렇게 좀 바꿨겠지. 네. 근데 어차피 광주는 이기는 데니까 신경 안 쓰다가 이런 것들이 꼬리가 길어서 밟힌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누군가는 제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걸 보면 옛날에는 에이 우연이겠지 설마 하던 사람들도 저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선거 부정 사태를 보니까 이거 모르겠고 닦아보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로. 안 그래요, 박민영 대표님? 이거는 진짜 열어봐야 돼요. 무슨 뭐 통계적으로 우연의 산물이다? 알고 뭐 몇 억분의 1, 뭐 몇십억 분의 1로 우연의 일주로 뭐 가능이야 하겠죠. 그런데 이게 한두 곳도 아니고 한 지역에서 10곳이 넘는 투표소에서 각기 다른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데 양 후보의 득표수가 정확히 일치하는 사례가 5개나 있다? 심지어는 그게 뭐 3군데 갖고 4군데 갖고 이런 것도 아니라 둘둘둘 짝져가지고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확률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가능하지가 않다라고 보는 게 불가능하죠. 국민의 상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제기될 수가 있다고 저는 봐요. 뭐 선관위가 의도적으로 조작을 했다라든지부터 시작해서 뭐 의혹 제기는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대통령실에 있을 때도 국정원에서 선관위 보안 점검을 했었잖아요. 그때도 선관위가 그 사전투표 관리하는 이제 컴퓨터 보안 번호를 1, 2, 3, 4, 5 비밀번호로 해놔가지고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해킹에 매우 취약하고 북한에서 하루에 몇만 건씩 해킹 시도를 한다. 정부기관에 선관위가 그중에 제일 많은 시도를 당하고 있다라고 다 이미 이거는 결과값이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가 진짜 뭐 의도를 한 건지 아니면은 이런 것들이 정말 뭐 해킹에 취약해가지고 발생한 보안상의 문제였던 건지 아니면 진짜 무슨 몇십억 분의 1로 우연히 발생한 산물인 건지 뜯어보자고요. 지금 민주당 특검 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아예 불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아예 쟁점으로 삼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데 국민들이 궁금해하면 규명해야 되는 게 수사기관과 국회 역할이에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지금 저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들도 이거 이상하다라고 다 지금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의구심이 커졌다라고 한다면 이건 제도권에서 책임지고 규명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그 확률 얘기인데요. 좀 엉뚱한 얘기지만 친자 확인 소송 하잖아요. 그럼 네. DNA 하죠. 그거 네. 확률로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친자 관계가 아닐 가능성은 0.0000 몇 % 이렇게 돼야 나와요. 이게 100%라고. 100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100은 없어요. 네, 뭐 99점 몇 프로 막 이렇게 나오고. 그럼요. 네. 지문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 동일 인일 확률 99.9999%지 100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 지문 확인이라든지 DNA 확인조차도 확률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연이겠지요라고 하는 선관위 설명은 예? 확률상 거의 친자 확인할 때 99.9999% 수준의 확률일 거예요. 그래놓고 이걸 국민들한테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예, 우연이라고 믿어라. 이게 99.99% 정도 되면 다 친자라고 인정을 하거든요. 지문 확인해서 99.99%면은 본인이라고 확인하거든. 네. 그러면 이 확률이 나올 이렇게 그 똑같은 사전 투표에서만 이렇게 몇 군데에서 12군데 가까운 데서 똑같은 투표수가 이렇게 딱 나올 확률을 계산해 보면 그야말로 그 지문이나 그 친자 확인 수준의 확률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못 믿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산수를 하자 그러면 산수를 하고 수학하자 그러면 하고 확률하자 그러면 하겠는데 그 이전에 제일 쉬운 방법은 깨자는 거예요. 진짜 투표소 수개표 한번 해보자. 진짜 이러냐. 그리고 사전투표의 투판 용지와 진짜로 그 카운트한 숫자가 맞느냐. 일치하느냐. 그게 뭐 12군데라고 하지만 되게 호남의 시골이기 때문에 투표 용지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렇죠. 네. 저거 한두 시간이면은 다 확인이 돼. 수개표로. 그렇게라도 해서 이거 진짜 우연한 였어.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넘어가면 그만이거든. 그렇죠. 이걸 언제까지 계속 의혹으로 갖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방금 저희가 말씀드린 득표가 같은 투표소들 있잖아요. 제일 투표 많이 한 고흥군 금산면이 1828표밖에 안 돼요. 네. 그러면 그거 수개표로 다시 까보는 거 뭐 1시간이면 아무것도 하잖아요. 아니잖아. 맞죠. 예. 그 다음 광산구 송정 1동이 1764표. 제일 적은 데는요. 476표짜리도 있어요. 보성군 노동면은. 그러니까 네. 이거는 이 10군데가 딱 대표적으로 불거졌잖아요. 그럼 박사님 말씀처럼 10군데 카메라 다 생중계 켜놓고 수개표로 해서 정말 이 수치가 다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게 이 선관위에 대한 불신, 선거 불신이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인지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기틀이 지금 민주주의로 지금 흔들리고 다져져 있는 건데 네. 아니 참정권 확대의 역사가 민주주의 역사라고 할 정도로 참정권, 선거라고 하는 게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그런데 아니, 국민들이 지금 투표를 신뢰를 못 하시겠다잖아요. 선관위를 신뢰하지 못하고 선관위가 발표한 지금 숫자를 신뢰를 못 하겠다라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 국민들이 그렇게 해서 선출된 우리 대표자들의 어떤 선출된 대표자들의 권위를 오로지 인정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의 권위를 오로지 인정받지 못하는 선출 권력이라고 하는 게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돈으로 환산될 수 없을 정도의 정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진짜 까보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특검 지금 하겠다라고 여야가 다 합의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까? 특검 여야 모두 다 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특검의 여러 항목들 중에 하나 넣으면 되는 거예요. 국민적인 의구심을 해소하자.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오늘 또 충격적인 뉴스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놀라는 건 자고 일어나면 선관위 관련된 충격 단독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득표 분류기가 고장이 난 데가 많대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분류기가 투표용지를 분류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서. 네, 여기 고장이 났는데 그 업체가 30년 동안 이 분류기를 납품하던 업체래요. 근데 고장 원인이 뭐냐? 그 업체도 모른대요. 모른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코미디예요? 방산비리야 뭐야 이게? 우리나라 무슨 죄송한 말이지만 아프리카 빈민국가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세계 10위의 대국이에요. 근데 득표 분류기가 고장이 났어. 그럼 맨날 하는 말이 그거잖아. 이 분류 과정에서 이상할 수 있다. 고장이 났대. 근데 고장 원인이 뭐냐? 여기가 신생업체도 아니고 30년 동안 납품하던 업체인데 자기들도 왜 이 기계가 고장났는지를 모른대요. 이게 오늘 아침에 나온 단독 기사예요. 이런데 국민들 보고 올림픽공원에 나와 있는 청년들 보고 자 우리가 알아서 잘 할 테니까 그냥 너네 적당히 집에 가라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는 말이죠. 지금까지 선관위의 작태를 보면요. 사실 이 윤석열 정권에서 감사원에서 감사해가지고 3천여 건의 친인척 채용 비리가 있었다라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선관위가 그 면피용으로 사과하는 척 해놓고 냅다 선관위로 아니 헌법재판소로 달려가서 헌법재판소에서 아유 선관위 헌법기관인데 이거 행정부 산하에 감사원이 왜 건드려? 건들지 마. 그러니까 헌재도 미친놈들이야 진짜. 저는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해요. 지금 전 국가의 기관이 진짜 선관위 왕조라고 불려도 정말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법관들이 전부 다 선관위를 장악해서 선관위를 두둔을 하고 헌법재판소도 헌법 앞세워가지고 선관위를 두둔을 하고 감사도 하지 마라. 국회의원들 전부 다 눈치 보고 그러니까 지금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어떻게 부패하는지를 역설적으로 권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관위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도가 나온 게 그 뒤로도 3천여 개 정도의 3,000명 직원이 있는데 3,000개 친인척 비리가 벌어졌으면 그냥 이 집단 자체가 총체적 비리 집단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뭔가 해결책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한 1년쯤 지났거든요. 지금 싹 다 묻혀놓고 음주운전, 뭐 인사 문제 지금 내부적으로 계속 또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인쇄기뿐만 아니라 지금 뭐가 문제가 아닌 게 있겠습니까 싶을 정도로 이런 기관을 언터처블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정말 국민들께서 더 불신할 수밖에 없는 거고 대한민국 선관위 왕조국가 아닙니다. 선관위도 엄밀하게 국민적인 평가를 받아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관위 해체 말고는 답이 없다. 목소리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제 그 선관위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인데 그래도 그 선관위의 그런 그 온갖 이권과 짬짬이를 해먹은 것들이 있고 네. 그 선관위 안에도 일만 하다가 고생한 사람들이 또 있어요. 있겠죠, 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네. 막 내부 폭로가 나오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러니까 선관위 내부 그 게시글에 자기 이름, 자기 신분을 확인받고 쓰는 글이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이 선관위 직원들이 우선 사전투표 이거 없애자.
이 얘기를 막 여기저기서 하고 있어요. 네. 자기들이 봐도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일이 많고 힘들대.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고가 자꾸 난다. 관리도 안 되고. 우리도 못하겠다 이거야. 관리도 못하는데 이것 때문에 맨날 아이고. 그리고 자기들 애매하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맨날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사람처럼 공격받고 있어서 너무너무 괴롭대. 자존심 상한데. 선관위 직원들 중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 선관위 내부의 그 기득권 구조에 편입돼서 짬짬이 해먹었던 자들은 아닐 것 같아. 죄가 없으니까 그런 말을 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선관위를 완전히 해체하고 새로 그 국민 선관위로 다시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지금 찾아왔다. 네. 원래 뭐 없애기는 쉽지만 내부의 동력을 더 확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정도면 지금의 선관위 상태라고 한다면 이 내부 개혁을 위한 환골탈태를 위한 완전 해체와 새로 구성하는 이 재구성을 위한 내부 동력은 이 정도면 확보됐다. 그런 느낌도 같이 받습니다. 우리 보수의 결집을 하기 위해서 멸콩TV가 멸콩천사라는 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004명이 함께하는 멸콩TV 공식 회원 캠페인입니다. 행동하는 1,004명만 모이면 보수의 목소리는 절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입은 채팅창에 올려놓은 링크로 가능하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010-9939-1144 이 전화번호로 멸콩천사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가입하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아닌 참여로, 행동으로 멸콩천사로 함께해 주시면 저희가 멸콩TV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